이를 통해 알 수 있듯 2023년 하반기 역시 총 통화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아파트 매매 가격 또한 다시 하락할 것입니다. 소비자 심리는 최악이었습니다. 소비 심리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8년 9월이며 2023년 6월과 7월 지수는 102와 103을 기록했는데, 안녕하세요. 데이터 과학으로 주택시장과 자산시장을 분석하는 엑슬리서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2023년 하반기 및 2024년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주요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집값 바닥, 집값 상승 뉴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다시 돌아오길 염원하는 칼럼까지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걸까요? 통계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기와 경기 확장기의 한국은행은 채권 발행과 매입 등 유동성 공급과 회수로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시중 유동성이 사상 최대였던 시기는 2021년 6월이었으며 최근 5월까지 시중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은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총 통화량을 통해 유동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 통화량인 M2를 확인하면 돈의 이동 경로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주식형 수익증권 증가 시 돈은 주식시장으로 이동했으며 예금이 증가하면 은행으로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총 통화량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개되는 과정입니다. 경상수지 악화 시 총 통화량 증가세는 둔화되며 시중 유동성은 급감합니다.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줄어들고 자산 가치는 급락합니다. 곧 화폐 유통 속도가 현저히 감소하고 가계는 신용 위기에 직면합니다. 중소기업 등의 자금 조달이 한계에 봉착해 연쇄적인 부도가 일어나며 이렇게 확산된 가계 및 기업의 자금 경색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어집니다. 총 통화량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추세를 비교 분석한 지표입니다.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고 유동성이 감소했던 시기, 서울 아파트 시장은 장기적으로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화폐 유통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돈이 안 돌았기 때문입니다. 경상수지 흑자 폭이 증가하고 유동성이 증가했던 시기, 화폐 유통 속도가 증가해 시중에 돈이 잘 돌아 투자자 및 실수요자 모두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 아파트 시장은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022년 이후 지표를 보면 경상수지 악화, 무역 적자, 환율 불안 및 고물가로 인해 총 통화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아파트 매매 가격이 급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한국은행은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4%로 수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2023년 하반기 역시 총 통화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아파트 매매 가격 또한 다시 하락할 것입니다. 지난 6월 OECD 또한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통화량 감소가 지속될 경우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지속될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매달 소비자 동향조사인 주택가격 전망지수를 발표합니다.
이 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는 기사입니다. 소비 심리가 과연 집값 상승을 예견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은행 주택가격 전망조사는 기준가 100에서 100이 넘을 경우 1년 후 집값이 상승할 거라고 보는 소비자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100 이하일 경우 집값은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소비자가 많은 것을 뜻합니다. 2022년 11월에 이 지수는 시장금리 급등 및 실물경제 악화로 2008년 최저지수인 78보다 22% 하락한 61로 집계돼 소비자 심리는 최악이었습니다. 소비 심리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8년 9월이며 2023년 6월과 7월 지수는 102와 103을 기록했는데 이는 기저 효과로 인한 착시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선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109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부동산 시장 상승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집값 상승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왜곡된 기사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와 서울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에서 12년까지 지속된 유로존 재정위기,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경기 침체기엔 실질 구매력이 대폭 감소합니다. 각 위기 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은 환율 불안, 시장금리 급등과 고금리 지속으로 현재 실수요자의 구매력은 급감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오르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총 통화량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시장금리입니다. 시장금리와 아파트 시장과의 상관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물가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조절하는 정책금리입니다. 시장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며 은행채, 국채, 회사채 등이 있습니다. 코픽스 금리는 국내 주요 8대 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의 평균치이며 시장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코픽스 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금리는 시장금리이며 기준금리보다 선행하는 부동산 시장 선행지표가 바로 시장금리입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하락합니다. 시장금리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했던 시기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시장금리가 하락했던 시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이 지표를 확인하면 2023년 상반기 시장금리가 하락해 일시적으로 평균 매매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역 적자로 실물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시장금리가 다시 급등해 2023년 하반기 아파트 시장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8월) 현재 실물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2022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무역 적자, 특히 대중 무역 적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통계청 교역국가 순위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습니다. 중국 경제 교역 규모를 보면 수출 및 수입이 각각 20% 이상으로 최대 무역국가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서 2023년 5월까지 집계된 대중국 무역 수지와 총 통화량 증가액을 비교한 지표입니다. 2023년 5월까지 집계된 대중 무역 적자는 17.1조 원이며 2022년 대비 2023년 5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집계된 전년 대비 총 통화량 감소액은 62.2조 원입니다. 대중무역 적자가 누적돼 시중 유동성은 대폭 감소했으며 올 하반기 역시 유동성은 급감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OECD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역 수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역시 침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 무역수지 규모를 집계한 지표입니다. 2022년은 한화로 약 63조 원의 연간 최대폭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1월에서 7월까지 무역 적자 규모는 274억 달러, 약 36.6조 원으로 상반기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더군다나 OECD와 한국은행의 낮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2024년 부동산 시장 및 실물 경제 역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역 적자 및 경상수지가 악화됐던 시기엔 어김없이 실물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입니다. 2024년까지 무역 적자 및 경상수지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자산시장 폭락과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서울 및 경기도 주요 아파트의 최근 7월까지 거래된 실거래가 현황입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32평형 실거래 최고가는 2022년 4월에 2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 7월 거래된 실거래가는 21억 7천만 원으로 4억 8천만 원 하락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18.1%입니다. 역대 최저가는 2023년 2월 거래된 18억 2천만 원으로 최고가에서 8억 3천만 원 하락한 마이너스 31.3%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앞선 설명처럼 올 하반기와 2023년 총 통화량 감소 및 무역수지 악화로 역대 최대 하락률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34평형의 최고가는 2021년 9월 거래된 18억 8,900만 원입니다. 2023년 6월 거래된 최근 실거래가는 3억 3,900만 원 하락한 15억 5천만 원입니다.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17.9%입니다. 또한 역대 최저가로 거래된 매매가는 2023년 3월 거래된 12억 8,400만 원으로 마이너스 32% 하락했습니다. 과천시 원문동 과천 레미안슈르 아파트 32평형 최고가는 2021년 9월 거래된 17억 8천만 원입니다. 2023년 7월 4억 원 하락한 13억 8천만 원에 최근 실거래됐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7.8%입니다. 또한 2022년 12월 역대 최저가 거래 금액은 마이너스 32.6% 하락한 12억 원이었습니다.
분당구 순회동 양지마을 5단지 한양아파트 32평형 실거래 최고가는 16억 3,500만원입니다. 2023년 5월 13억 5천만원에 거래돼 2억 8,500만원 하락한 마이너스 17.4%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은 2023년 2월 11억 9천만원에 실거래된 마이너스 27.2%입니다. 무역수지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비교한 지표입니다. 무역수지는 총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고 총 통화량은 실수요자의 구매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시기인 2009년 6월에서 2013년 7월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5억 2,900만원에서 4억 2,200만원까지 하락한 마이너스 20.4%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무역수지 증가기인 2013년부터 2017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4억 2,200만원에서 7억 5,400만원으로 78.8% 급등했습니다. 2021년 9월에서 2023년 3월까지 무역적자는 역대 최악이며 아파트 실거래가는 마이너스 31.1% 급락했습니다. 무역적자가 실수요자의 구매력에 영향을 미쳐 아파트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하락할 것입니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상반기 일시적인 반등이 일어났지만 하반기 경상수지 악화 지속과 무역적자 지속, 시장금리 상승이 부동산 시장을 다시 급락시킬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반등하기 위해선 무역 흑자가 6개월 넘게 지속되었을 때였습니다. 무역 수지가 현격히 개선되려면 대중 수출 비중 중 가장 큰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국제유가, 수입 물가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는 실수요자들께서는 실물 경제가 개선되는 걸 데이터로 확인한 후에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상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아파트 실거래 현황과 2023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